이런 일기까지 남겼고, 이 일기가 지금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까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수인 장군이 전쟁 때 쓴 친필일기이셨는데, 이런 어떤 철저하게 전쟁 준비를 하시는 모습들이 난줄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바로 이제 두 번째는 사시남정. 근데 이 사시남정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이 인현왕후와 장희빈 이야기, 숙종 이야기가 배경이 되었다. 너무 닮아있죠. 결과적으로 이 김만중이라는 인물이 이 사시남정기를 쓴 이유는 숙종한테 이게 읽혀지게 해서 좀 반성하십시오라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남해를 가게 됩니다. 남해. 이수인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설을 하는데, 노량해전이 바로 이 남해 앞바다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만중, 사시남정기를 쓴 김만중 선생이 유배를 갔던 곳이 남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난중일기라는 이름은 이수인 장군이 붙인 게 아니라 정조대왕께서 이수인 장군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셔가지고 이수인 장군 전집을 간행할 것을 명해요. 이충무공 전서라는 이수인 장군 전집을 간행하는 과정에서 친필일기가 있는 것을 보고 이거를 바로 이제 전집에다가 집어넣을 때 정조께서 이것은 전쟁 중에 쓴 기록이니까 난줄기라고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정조께서 난줄기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수인 장군이 마지막에 이 적의 총탄을 맡으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 아시죠? 뭐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게 난줄기 마지막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리 이수인 장군이라도 일기장 가지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쓰신 건 아니고요. 이 옆에 있던 조카 이완 장군이 이 소리를 듣고 기억을 하고 보고하면서 나중에 조선왕실의 비서실일기인 승정원 일기에 이게 최종적으로 기록되면서, 이게 역시 우리 역사 속의 이 영웅들은 마지막 멘트를 잘해야 된다. 이수인 장군이 마지막에 피가 너무 많이 나지 않냐 뭐 이런 말씀하셨으면 좀 이미지가 약간 그렇지 않나요? 근데 마지막에도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 노량해전에서 전사 직전까지 바로 이런 기록물로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2013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까지 됐어요. 우리 유네스코에서 세계 유산이 있고요, 세계 기록유산이 있는데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의궤 이런 기록물들은 기록유산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난중일기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라는 요 사실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해라는 지역 탐방을 대비한 2부작이라 할까요? 바로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사시남정기인데, 이 사시남정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이 인현왕후와 장희빈 이야기, 숙종 이야기가 배경이 되었다. 김만중의 사시남정기는 바로 요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갈등을 소재로 하고 있어요. 중국의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바로 이 주인공 유연수라는 사람이 사시하고 혼인했는데 비슷하죠. 9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요. 이에 교씨를 맞아들였다. 이 누구하고 너무 닮았다? 장희빈하고 인현왕후하고 너무 닮아있죠. 교씨는 간사한 부인으로 이 동청이라는 인물과 모의해서 사시를 결국 쫓아내고 정실 부인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후 남편을 또 마저 쫓아내고 간부와 도망을 치는 이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결국 유배지에서 풀려난 유연수라는 인물이 사시를 물리친 것을 후회하고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사시를 찾아 남쪽을 돌아다니다 사시남정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시 또한 남편이 유배에서 풀려났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을 찾아 나선 끝에 극적인 만남을 이루게 되었고, 고향에 돌아온 유연수는 교씨를 소형하고 사시를 다시 정실부. 너무 닮아있죠. 결과적으로 이 김만중이라는 인물이 이 사시남정기를 쓴 이유는 숙종한테 이게 읽혀지게 해서 좀 반성하십시오라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기서왕국 때 화를 당했던 서인들을 대변하는 목표로 바로 이 글을 썼고, 실제 기서왕국으로 연루되어 가지고 바로 지금의 남해, 이번에 답사갈 남해에 유배를 가요. 남해 노도라는 섬에서 이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사시남정기를 집필했다고 하고, 바로 이런 인연으로 지금 남해에서는 남해 유배문학관을 지금 조성을 했어요. 제가 작년에 여기도 이제 가봤는데 최근에 개관했습니다. 2010년 11월.
유배라는 어떤 아주 그 절망적인 삶 속에서도 문학과 예술을 꽃피웠던 그런 어떤 선조, 이 남해의 그 유배를 갔지만 그 유배라는 어려운 상황을 결국 결코 좌절하지 않고 그 작품으로 승화하면서 우리 국문학사의 그 이름을 빛냈던 우리 서포 김만중. 또 이분의 삶이 이제 쫙 흔적이 있는 남해에 가시면 그분이 이제 집필활동을 했던 노도라든가 그 인근의 바다하고 그 뭐 지역에 지금 음산의 보리암이라고 있어요. 그런 것들 다 이제 김만중 선생이 이렇게 거느렸던 자취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강연을 듣고 직접 현장을 밟아보는 것 자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또 얻게 하고 또 무엇보다 요즘과 같은 좀 힘든 시기에 또 힐링을 할 수 있는 또 이런 프로그램이니까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 많이 이제 또 신청하시고 근데 이건 뭐 소위 말하는 운빨이 많이 작용합니다. 이게 추첨을 하니까 그래서 이 운명에 맡기시고 한 달 뒤에 저하고 이렇게 또 같이 얼굴을 맞대면서 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에 좀 관심이 있어서 늘 남편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직접 와서 들으니까 너무 좋아서 앞으로 계속 참석할 예정입니다. 문학은 일단 현실을 반영한 창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난중일기하고 이 사시남정기를 통해서 그 당시 있었던 현실을 이제 후손들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장군의 모습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호심이라던가 아내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 등도 담겨 있어서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가 있었고요. 또 제가 사시남정기는 여러 번 들어봐서 알고 있는데 그 저자인 김만중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터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 교수님께서 말씀을 굉장히 재밌게 해주셔서 되게 집중해서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